네,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430원 선을 뚫은 후에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일부에서는 1,45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천정이 뚫린 환율 얼마나 더 오를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잠시 소강 상태, 오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시장 분위기 오늘은 어땠습니까?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장 초반은 사실 좀 불안불안을 했지만 오후 들면서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졌고요. 오늘은 전일 대비 9원 80전 하락한 1,421원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좀 요동을 치던 유로화라든지 파운드 가치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또 달러 강세를 사실은 주도했던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오늘 조금 하락한 영향들 자체가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달러 강세 잠시 지금 진정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정부도 나서서 외환시장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 통화 스와프를 맺겠다. 또 수출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를 도와주겠다. 이게 외환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수급 대책을 사실은 좀 발표를 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 개입도 좀 하는 어떤 이런 모양새인데요. 아직 딱히 그 실효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단순히 어떤 수급보다는 지금 달러 강세, 일부에서는 이제 킹달러가 아닌 갓달러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심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급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조치를 좀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 역시 지금 24년 만에 사실은 외환시장, 그것도 규모 자체가 3조 엔 정도로 추산되는 외환시장 개입을 했지만 엔화 약세를 사실은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중국 역시 4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을 했지만 지금 위안화 약세 흐름 자체를 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어떤 원화 가치라든지 자국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워낙 지금 달러의 강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계속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 자체가 그렇게 실효를 얻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킹달러, 갓달러 이런 분위기를 정부가 어떻게든지 바꿔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좀 기대를 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갔을 때 좀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론적으로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한미 통화 스와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예, 어저께 이청용 총재 발언을 조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지금 당장에서는 사실은 한미 수합 자체의 체결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한 총재께서 사실은 이 통화 수합의 어떤 기준을 사실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이 그 통화 수합을 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글로벌 그 외환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 결국 그 미 연준이 우리나라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체결하는 것이 이제 통화 수합이다라는 부분을 어저께 명시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이 달러 경색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한원 총재께서 테드 스프레드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이 테드 스프레드라는 거는 그 유로 달러 금리에서 미국 그 국채 금리를 뺀 이제 스프레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 자체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달러의 유동성, 달러의 어떤 경색 현상을 좀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 이 테드 스프레드를 점검해 보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유의미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 연준 입장에서 아직까지 달러 경색 현상 자체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통화 수합 자체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어저께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도 현재 달러의 어떤 공급 상태, 부족 상태는 그렇게 심각한 위협
급한 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뭐 그 국가 위험도를 보이는 CDS 자체가 사실 좀 뭐 최근에 이제 급하게 오르고 다른 뭐 영국도 사실 CDS가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뭐 우리가 과거 이제 경험했던 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또 유럽 재정위기 당시 또 가까운 시기에 본다라고 하면 이제 2000년 3월에 팬데믹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은 그 글로벌 전체제에서 달러의 어떤 자금 경색 현상 자체가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렸지만 현재 달러 수요 공급 상황이라든지 심리적인 이런 상태를 감안할 때 뭐 우리 위원님께서는 환율 연말 환율 수준 지금의 상승세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상당히 좀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변수에서 사실은 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요번 달러 강세의 어떤 촉발 원인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그걸 FMC에서 워낙 매파적인 어떤 톤 자체가 강한 상황들, 더구나 올해 이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상당히 조금 가파르게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시그널을 주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아마 11월 달 FMC일 것 같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물가 자체가 그래도 좀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 최근에 어떤 이런 그 갓달러, 그 킹달러 분위기 자체는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은 연말 정도 가서 이제 원화 흐름 자체가 다소는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변수 자체는 사실 예. 유럽입니다. 최근 뭐 유럽. 아시겠지만 페운드 가치가 최근 뭐 거의 역사상 최저치에 지금 가고 있고 특히 뭐 일부에서는 지금 유로에 이어서 1대1 파운드하고 달러 1대1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는 상황들이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아직은 어떻게 전개될지가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이라서 결국 유럽 쪽 상황 자체가 뭐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원화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당분간은 좀 불안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하나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화 지수인데 이 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그 브룸버그에서 발표되는 거 보면 한 113 정도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가장 높았던 게 2001년에 한 120 정도까지가 가장 높았던 상황들인데 예. 만약의 경우 이제 유럽의 통화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1대1을 깨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좀 극단적인 상황, 좀 어떤 최악의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달러 지수가 여기서 최소한 7, 8%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그거를 원화에 적용했을 때는 사실은 한 1,500원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어떠한 우리가 어떤 그 뭐 펀더멘털을 갖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달러 지수를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네.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 1,5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잠재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달러화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와 지금 시점을 비교해 보면 최악의 경우 1,500원 선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는 있기 때문에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뭐 주식시장 투자자들 많은 관심을 갖는 외국인 투자자 동향, 외국인 투자자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 일단 9월 들어와서는 계속 주식시장에서는 좀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7월, 8월에 그나마 사실은 좀 외국인들이 그 국내 주식을 좀 매수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는가라는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9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지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으로 시작을 해서 미국의 물가 쇼크 거기다 이제 9월달 FOMC 또 유럽의 문제 자체가 다 불거지면서 결국 자금들 자체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다시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다시 또 매도 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지금 순매도 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 채권 시장,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큰 이탈 조짐은 사실은 아직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외국인 자금하면 사실 주식시장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다행스럽게 큰 이탈 조짐은 없다. 다만
외국인 그 투자가들이 장기 국채보다는 사실은 좀 단기 국채를 좀 사고 있다라는 분위기.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변동성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 쪽보다는 이제 단기 매물을 조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뭐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 위험 신호가 좀 켜진 그런 것들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도 위험 신호가 켜 있지만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네, 예, 예. 네, 이렇게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 보통 이 환손실을 입는, 환차손을 입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업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이제 수출 기업,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 이러한 쪽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환차 이익을 사실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에 있어서 물론 이제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이제 감소가 와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환 차익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익을 받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제 수입 업체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네. 수입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계속 물건을 들여와고 또 달러를 결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결제 부담도 있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환차손의 문제보다는 예.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달러 부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 빚.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 빚을 갚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만큼 원화의 어떤 금액 자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단순 계산인 사항들이고요. 네. 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직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자금 경색이 없다라고 하지만 최근 이제 금리도 오르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의 어떤 자금을 구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을 사실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앞으로 이제 달러가 더 강세되고 또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달러 부채를 들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에 의해서 뭐 일시적인 어떤 환차손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경우 또 거기다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상당 부분 더 악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기업에서 부채를 좀 많이 뭐 그것은 국가적인 측면 뭐 전세에 봐서 부채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단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차손보다는 달러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 부담도 늘어나고 환율이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외환위기가 다시 오는 건 아닐까? 일본 엔화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떨어지고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 전문위원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이나 전망에 대해서? 예, 뭐 최근에 조금 조짐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요국에서 지금 아시아 주요국에서 외환 보유액이 다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뭐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작년 말 대비 지금 한 8월까지 한 600억 달러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5천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 4,400억 정도까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줄어들었고 이러한 흐름 자체 결국 뭐 지금 에너지 자체가 다소 안정을 좀 찾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가격이 계속 불안정하고 무역 수지 적자 규모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이제 외환 보유가 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외환 시장 개입을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면서 이제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쓰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조금은 뭐 과거는 분명히 좀 우리나라나 이러한 쪽이 조금 그 외환 보유고 자체 또는 외환 건전성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일시적으로 충격이 또 올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 동향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영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